안녕하십니까. 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제 시간은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하고 많이 겹친 내용이 많아서 그 내용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잘 보이신가요? 네. 제 파트는 증강현실, 코딩을 활용한 유아교육과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디지털 유아 교수 매체 제작 살펴보기를 발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증강현실 코딩 교육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충실을 하고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강현실과 유아교육, 그다음에 코딩 교육과 유아교육, 그다음에 마지막에 디지털 유아 교수 매체 제작 살펴보기로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일단 증강현실 보시면 아까 여러 교수님들이나 기조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듯이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강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증강현실 보시면 제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스노우라고 그 핸드폰 어플에 보시면 수박 모자도 세워 보시고 얼굴에도 이렇게 하고 또 그 핸드폰에 보시면 그 AI라고 해가지고 증강현실로 해서 이렇게 그 화면에다가 나와서 이렇게 캐릭터도 떼어보는 그 핸드폰 어플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노우라고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강현실, 말이 어렵지만 현재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새로운 가상의 이미지를 합친 게 증강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노우를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코도 바꿔보고 안경도 써보고. 그러면 일단 얼굴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현실 세계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가상 세계를 합쳐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증강현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생활 속에서 증강현실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안경이 잘 어울릴까? 이렇게 하시면 안경을 이렇게 딱 세워보고 내 얼굴형에 어떤 안경이 어울리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혹시 그 요즘 내비게이션 보시면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앞에 도로는 실제 도로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시면 뭐 도로 몇 미터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생활 속에 지금 증강현실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증강현실과 인테리어를 많이 이렇게 접목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내 지금 현재 내 지금 그 거실이 이런데 소파는 어떤 색깔이 어울리지? 벽지, 바닥을 해가지고 어떤 게 어울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논문도 나와 있지만 요즘 신체 활동을 해가지고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이런 TV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체육 활동도 하는 것도 있고요. 요즘 구찌 선생님들 좋아하시죠? 네, 구찌 공식 앱에 보시면 여기 그 이렇게 컴퓨터에 깔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트라이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신발, 시계, 뭐 그 선글라스, 하물며 옷까지 전부 다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가상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의 이 AI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이 오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접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젖어 있으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를 조금 가지고 가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좀 많은 그런 이슈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가상현실하고 좀 다릅니다. 그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세계에다가 가상을 붙이지만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상현실 내 관련해서 아까 오기영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안전사고 있잖아요. 그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프로그램을 그
그 눈에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경을 쓰고 이 애기들 한번 보세요. 이 애기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예, 놀이기구 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이 눈을 통해서 마치 내가 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 이제 가상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를 일단 보시면 AR 증강현실은 가상 50%, 현실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VR 가상현실은 현실이 없이 100% 가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가 왜 우리 그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좋으냐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아주 작은 태블릿만 있으면 언제든지 간 이런 AI나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증강현실에 관련돼서 많은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한 4개를 이렇게 증강현실과 관련된 4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플러스를 시키지 않는 게 뭐였냐면 그 앞에서 그림책과 관련돼서 교수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림책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뺐습니다. 그 나머지를 해서 보육교사들이 증강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 분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미술 활동을 했더니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 또 음악 활동 아까 음악 활동 하신 거 보셨죠? 예, 이런 음악 활동을 했더니 이런 음악적 탐색이 어떤 식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아까 그 TV에서 보셨던 것처럼 신체 활동 있죠? 이런 신체 활동을 했더니 아이들의 학습 몰입이나 기본 운동 능력, 신체적인 자아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 그 자료를 보시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필요하다. 증강현실이 그리고 이런 매체나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가장 높게 영향을 줄 수 있는 5개 영역 중에서는 예술 경험이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5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고려할 사항, 활동 방법이나 활동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대되는 효과가 창의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활동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영 실태를 보시면 교육기관을 보니까 좀 아직 증강현실과 관련돼서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다가 53.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더니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그럼 해결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교사 연수도 있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서 우리 현장에 좀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교사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가 9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 학회가 지금 현재 증강현실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좀 토대로 해서 좀 더 교사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교사 교육이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참여하겠다가 50% 가까이를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그 교재에 보시면 전부 다 정서 지능도 향상됐고 친사회적 활동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 경험도 보니 굉장히 아이들이 되게 이런 음악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졌고 그다음에 눈, 귀, 몸 이런 것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이런 음악적인 탐색이 이루어졌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지휘도 해보고 연주도 해보고 했더니 진짜 내가 몸으로 현실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음악과 같은 이런 탐색도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탐색과 도전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음악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그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로 실험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치를 해서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수업을 했었고 다른 그 통제 집단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태권도 수업을 했었는데 전부 다 3개 다 이렇게 그 증강현실을 이용한 것을 했더니 훨씬 더 좀 유효한 차이가 보였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몰입도 있고요. 자, 그러면 증강현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현장에 있는 것을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에 있는 드림아이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에서 물고기 AI 아까 그 우리 모래놀이 그거 했었던 것처럼 물고기 증강 현실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 해서 거기에다가 가상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쏘았는데요. 아이들 앞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 물고기들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이런 느끼는 그런 것들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전남의 공립유치원의 증강현실놀이 직접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 아까 그거 보셨죠? 예,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모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화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래는 직접이고요. 저 위에서 지금 화상과 관련된 것을 가상을 같이 해서 보시면 등고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런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파면 여기 바로 이렇게 나오게요.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갯벌 체험인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모래는 진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재가지고 이게 나오면 손으로 탁 때리면 이렇게 그걸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래를 섞게 되면 이런 게임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잡으면 또 파고 개미굴을 파주시게 되면은 개미 나오고 아이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효천 다솜 유치원에 있는 스마트 기기 활용에 관련돼서 한 내용입니다. 직접 가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이 뒤에 있는 것은 지금 여기 교실의 물고기판이고요. 오, 잘하네. 네, 다른 것도 한번 아이들이 불러볼까? 다른 캐릭터도. 데려다가 움직이기도 옳지. 하고, 우와. 또 다른 방향도 바꾸고 뒷모습도 바꾸고 하면서 공룡이나 이 팁은 어디서 났어? 많이 하고 이 팁, 이거는 여기 특히 광주 효점 다솜 제가 가지고 오는 거구나. 원래. 우와. 이런 디지털 수업을 정말 전문으로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가상, 증강, 큐코드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아이들이 너무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증강현실 실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앞쪽에서 그 한유미 교수님께서 그 아기들이 그림을 그려서 직접 자기가 그린 그림이 증강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개발을 하셨다. 그나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것이 좀 무료로 좀 다운받을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커버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아까 거기 누르면 이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 색칠팩이 있거든요. 여기 색칠팩을 누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은 돈을 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프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 있죠. 네, 여기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이런 거 있죠. 그럼 여기를 눌러요. 누르면 이게 있습니다. 네, 여기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보기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면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색칠은 우리 색연필 있죠. 아이들한테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가지고 색칠해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기기 있죠. 여기 핸드폰에다가 거기에서 이 코어버라고 칩니다. 코어버라고 치면 네이버 플레이스토어 있죠. 거기다 치면은 이게 다운이 받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제가 좀 색을 칠해 왔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보이신가요? 네, 색을 칠해왔는데 제가 직접 증강현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을 받았어요. 그럼 다운을 받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은 여기 색칠이 있고 이렇게 이걸 눌러요. 그럼 여기에 Q 코드가 이렇게 딱 보이죠? 네, 예, QR 코드가 딱 보이면 내가 칠한 데에다가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이거를 맞춰요. 맞추는데 잘 안 맞춰진다 그러면 나의 패키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눌러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이게 빨강색이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빨강색이면 좀 위로 올리셔가지고 파란색이 됐죠. 자, 됐죠. 그러면 올라옵니다. 됐나요? 네. 선생님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보입니다. 선생님들 이거 보이시죠? 그림 속에 네, 이제 여기 그림 속에 있는 아기가 직접 살아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당근이 있거든요. 당근을 딱 누르면 당근도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어요. 탁 던지고.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소리를 다 꺼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누르면 이렇게 하는데 얘를 나는 뒷모습도 보고 싶다. 그럼 요걸 이렇게 돌리면 또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 뒷모습 안 칠했잖아요. 안 칠했는데 이렇게 뒷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입체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또 이런 종이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자 그러면 자 공이 됩니다. 보이신가요? 네. 진짜 공처럼. 네, 공처럼 돼가지고 이거 공을 또 얼마든지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이렇게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찌그러뜨리기도 하고요. 네, 이게 증강현실이 어떠한 큰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까 오기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말씀하셨듯이 네, 됐네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네, 그 유튜브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증강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버입니다. 커버. 네, 예, 요거를 해가지고 그냥 아이들한테 프린트해서 색연필로 색칠을 하셔야 합니다. 색연필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 여기에다가 스마트 기기에서 이 커버 앱을 설치하면 얼마든지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딩 교육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딩 교육의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하면은 코드는 컴퓨터의 언어입니다. 선생님들 중국 사람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언어로 사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나는 한국말로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하면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컴퓨터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언어를 통해서 이 컴퓨터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언어, 컴퓨터와 이 인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이게 바로 코드입니다. 코드. 네, 컴퓨터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코딩은 뭐냐? 그럼 코드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언어가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말을 해야 돼. 대화를 해야 하듯이 코딩은 컴퓨터의 언어를 입력하는 행위를 우리가 코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딩 교육은 다양한 저희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국가 수준의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코딩 교육 이렇게 안 하고 소프트 교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그런데 영국과 미국은 코딩 교육을 공식 이름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 초중고교에서 코딩 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17시간 실과 수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실시할 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문제 해결 과정,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체험입니다.
개발 이런 게 아니라 체험, 그다음에 정보윤리 의식 함양까지 해서 17시간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주요 국가에서도 이렇게 코딩 교육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중요하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사람이 없는데 가고 막 이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 매체에 너무 노출됐다. 이거에 너무 우리가 간과한 나머지 현재 우리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런 디지털의 매체들이 다 스며들어 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매체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좀 걱정을 해서 이것을 조금 간과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말씀하셨듯이 비디오 게임 이런 거 사지 말고 휴대폰만 갖고 놀지 말고 이런 코딩 교육을 통해서 한번 자기들이 스스로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게 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빵 발라 먹는다 했을 때 우리가 요즘 빨리빨리 하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아주 그냥 다 비읍, 이을, 비읍, 니을, 비읍, 니을 이런 식으로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 애가 주장하는 것들을 정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아 시기에는 이런 코딩 교육이나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스스로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코딩 교육의 종류를 보면 플러그드 코딩 교육과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보시면 플러그는 뭐예요? 우리 플러그죠. 그러니까 플러그를 꽂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컴퓨터에서 코딩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플러그드는 뭐예요? 언은 뭐죠? 컴퓨터에 그 플러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코딩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유아는 대부분이 2번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스크래치 보셨죠? 아까 그 보시면 제가 너무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교수님께서 너무 자료들을 잘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까 그 실리콘밸리인가 어디 넥슨 어린이집 보시면 얘네들 뭐 하고 있었죠? 그래서 블럭 딱 보이셔. 이게 이제 그 코딩에서 스크래치라는 그 코딩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교육용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유아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의 과학의 개념이나 원리를 쉽게 이해하는 건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도구를 통해서 활동지 기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드는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 5, 7세를 대상으로 해서 주니어 버전까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블럭이나 아까 그건 이제 초등 이런데 이제 그것도 너무 밑에 있는 연령까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림이나 색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언플러그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야기, 신체 활동, 도구, 활동지인데 예를 들면 하나만 보시면 이 내용은 제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기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퓨터 과학이나 개념 원리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잼을 어떻게 발라 먹지?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야기 기반의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논문 분석을 한번 보면 저는 이제 5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코딩 교육에 대해서 교사의 인식을 보니까 결국은 높은 연령의 담당 교사와 또 담당 교사보다는 관리직 교사가 조금 더 인식을 좀 높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딩 교육에 대한 기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령이나 뭐 기관이나 이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모든 교사들이 미래의 삶을 위해서 미래의 삶에 도움이 아이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3세에서 3, 4, 5세 교사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적인 것을 보시면 제가 현장에서 코딩 교육 적용이 지금 미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교사 연수를 가장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놀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코딩 교육,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딩 교육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어떠냐? 학부모들의 코딩 교육의 필요성은 아주 높았습니다. 교사들보다 80%였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인식을 보시면. 그리고 코딩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창의력이 증진돼 가지고 좋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아주 코딩 교육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녀가 혹시 코딩 교육에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학원이나 유치원 방과 후 교실에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가 한 15.9%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만 5세의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만족하는 이유가 있냐 했더니 미래지향적이고 아이가 즐거워한다 이런 게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러면 코딩 교육에 대한 그 부모님들에 대한 요구는 뭐냐 그랬더니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필요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유아 교육이 이러한 그 코딩 교육이 유아 교육에 조금 미치는 그런 영향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딩 교육에 대해 기대되는 점은 실생활에서 활용이 되고 창의력인 증진을 하는 것이 좀 기대하는 것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바라는 건 뭐냐 했더니 부모들에게 유아 코딩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사소통을 받고 창의성을 봤을 때 의사소통 효과도 높았었고요. 창의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 논문인데요. 이거 최근 박사 논문인데요. 경기대학교의 박사 논문이고 해서 여기 도구를 보시면 창의성, 논리 사고력, 수학적 문제 해결력, 자기 조절, 유아 집중력, 놀이성, 사회적 측정 도구 이렇게 했었더니 통계적으로 이런 코딩 경험이 많이 있었던 아이들이 이 컴퓨팅 사고력이 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 전혀 코딩 경험이 없는 아이들보다는 이런 게 있었고요. 상관관계도 컴퓨팅 사고력과 주의 집중력, 사회성, 놀이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조금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영향력을 보면 이 코딩 놀이를 경험한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 주의 집중력, 사회성, 놀이성에 굉장히 유의한 영향력이 미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코딩 놀이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또래들과 함께 놀이에 몰입해서 코딩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사에 대한 학습 지원 행동이나 수학적 문제 해결력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도 유치원의 코딩 놀이 사례입니다. 진도 유치원은 이제 언플러그 코딩이죠. 예,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이런 도구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직접 아이들이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개예요, 5개. 이 5개 순서를 우리 친구들이 맞춰볼 거야. 자, 이거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얘가 이렇게 가려면 화살표를 이용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턴, 그래서 장애물 피해가기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실게요. 너무 잘해서 선생님 좀 당혹스럽네. 누가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 이 얼굴 그 보호 때문에 위에를 좀 돌렸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직접 자, 우리 머릿속에서 앉아있는 친구들도 하나하나씩 앉아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우리 이렇게 하면은 근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아이가 이렇게 자, 준우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번, 두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해봐. 출발. 자, 이렇게 하면 얘들아 봐봐. 앞으로 또 앞으로 오른쪽 빙글 앞으로. 자, 우리 여기에서 이미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이미 그러면 이 친구는 필요가 없는 친구가 돼버리네. 자, 준우야 잘했어. 우리 방금 준우가 정말 자, 요렇게 오른쪽, 네, 왼쪽. 아이들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이가 틀렸으면 다시 빨리 피드백을 다시 해서 스스로 수정을 해서 자, 할 수 한번 있도록.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합니다.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출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자, 출발.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네, 요렇게 지금 진도 유치원에서는 코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저랑 함께 코딩 놀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앞으로 하나. 아이들과 직접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으로 가려면 이거 2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됐고요. 자, 선생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2번 턴해서 오른쪽으로 2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자, 2번 턴하고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볼게요. 자,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7단계까지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단계부터 해서 어려운 단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남에 있는 공립유치원의 코딩 놀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카미봇이라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색깔을 꽂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다 하나씩 지금 가지고 있죠. 네. 우와. 네, 이거 직선으로 가라, 곡선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증강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카미보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이건 카미봇이 꿀벌로 변했을 거예요. 꿀벌 변해가지고 꿀벌을 이걸 같이 이제 똑같은 꿀벌을 꿀벌인데 카미봇이 찾아가야 되겠다. 꿀벌로 변해가지고 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것들이 이미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빔 프로젝터가 있고요. 여기 밑에 이 판이 있습니다. 이 기둥 뒤에 보시면 이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바탕을 이렇게 깔아주고 이 카미봇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카미봇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현장에서 또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이제 우리 그 컴퓨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둑판을나 장기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그림이나 이런 것들 하나 놔두고 화살표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여기에서 이 당근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놔보는 거. 이런 것도 이 언플러그 이 코딩이고요. 여기 선생님들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예, 여기 그 물음표는 네, 그다음에 뭐 하트는 터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암호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이 암호 푸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코딩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조봇이라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아까 그 큐베토도 아까 진도 유치원처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또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저희 했었던 것처럼 우리 양치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야기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칫솔에 치약을 짠다, 칫솔을 입속으로 넣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기가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직접 해보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런 단계를 놓쳤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내가 유치원과 우리 집에 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 거고요. 까나페 만들기도 어떤 식으로 까나페를 만드는지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까나페 만들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증강현실과 그 코딩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